자, 18쪽에 85.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 2주 전인가? 주말 프린트에서 풀었던 건데, 그치? 가 조건이 AN이 이렇게 생긴 수열이다 라고 했는데, 나 조건에서 AN을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했더니 Q라는 값으로 수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리미트 AN은 0이다 이 생각이 들어야죠. 그죠? 자, 근데 AN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2분의 1의 N제곱이 0으로 가지 않을까? 그죠?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뒤에 남아있는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요게 0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니까 P 값이 몇이에요? P가 2겠지. P가 2고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 자체가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생긴 애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등비급수네. 1이지 1. 그럼 Q가 1이네.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얘를 구하라 그랬죠. 얘는 AN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도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똑같이 N제곱이잖아. 얘도 N제곱이고 얘도 N제곱이니까 둘이 합쳐버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얘 가지고 등비급수 하면 되죠. 1 플러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은 거? 86번 86번은 직선 x는 k가 두 곡선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를 LK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곡선을 그려봐야 되는데 y는 2의 3-x제곱이면은 8 앞에다 꺼내놓고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2분의 1의 x-3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y는 마이너스 붙여놓고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네. 그지?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2분의 1의 x제곱 그러면 감소하는 요렇게 감소하는 로가 지수함수잖아요. 근데 이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겨놨지. 그죠? 그죠? 2분의 1 x제곱을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x자리에 x 빼기 3이 들어간 거니까 3만큼 옮긴 거죠. 그치?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은 요렇게 감소하는 요런 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원래 3분의 1의 x제곱이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감소하는 애인데 얘가 또 요거에 의해서 재영아, 이 마이너스는 누구 앞에 붙인 마이너스지? x 앞에 붙인 마이너스야? y 앞에 붙인 마이너스야? y 앞에 붙인 마이너스죠? 그러면 무슨 축 대칭이지? x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는 지수함수인데 얘가 x축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x는 k라는 직선이 들어갑니다. x는 k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보자. 여기 x는 k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생기겠지, 그치? 자, 여기는 k, 2분의 1의 k-3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k, 마이너스 3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선분의 길이는 여기 길이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얘 하나. 그럼 LK는 뭐라고 써야 될까, 지금? 뭐에서 뭘 빼면 되죠? 여기 길이는? 2분의 1 k 마이너스 요거에서 플러스 3분의 1 k 그치. 3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제야
쪽이 있잖아, 쪽이. 여기 있어요? 어. 서울실. 거기 그쪽 교실에 가서 한번 퇴근 몇 시 하시나요? 해봐 일단.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전 내일 아니 너 어떻게 할 거냐?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거 저희 학교 이거 저다 알아서 그래. 알아서 잘 하겠네 그럼.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K1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면 되잖아.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따로따로 등비급 싸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비는 2분의 1인데 첫 항이 1 집어넣으면 4인 거죠. 그죠? 1-2분의 1분의 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뭐 둘 다 3분의 1인 거니까 1-3분의 1분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는 8이죠. 8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7이죠. P 플러스 Q는 19가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야 생각하기 편하니까 그래프를 대략적이라도 그려놓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88번. 88번. 자, 요거는 A가 0보다는 큰데 B보다는 작아. 그러면 그랬을 때 요게 2분의 1로 간다. 그러면 B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B가 어쨌든 더 큰 거니까 B의 n제곱으로 쫙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분모 분자를 B의 n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은 그러면은 B분의 2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B 값은 뭐야? 4지. 끝.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준호는 27까지 끝났어? 24까지? 24까지는 끝났고, 그럼 27까지 질문은 없나요? 없으면은 우리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지난번에 38, 39, 그러니까 65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수업 시간에 풀이를 했고, 그 다음날 이제 프린트로도 한 번씩 풀어봤고, 그래서 오늘은 39쪽에 대단원 마무리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39쪽에 먼저 68번부터 한번 볼게요. 39쪽에 68번. 자, 68번은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면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면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죠? 얘하나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지? 등차 수열의 합 공식 2분의 n 괄호 하고 2a 플러스 n-1 그렇지 2a 플러스 n-1d 요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인데, 지금 이 상황은 첫째 항이 0이라 그랬으니까 a에 0을 집어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2라 그랬으니까 d 자리에다 2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치? 그렇게 되면 2분의 n 하고요. 여기가 앞에 거 다 날라갔으니까 n-1 곱하기 2가 되거든. 그럼 이건 그냥 2 지우면 되겠네. 2 지우면 뭐만 남아요? n-1 이거는 남은 거야, sn이. 그치? 그러면 그 sn이 이렇게 생겼다면, 자, sn이 이렇게 생겼다면 sn 플러스 2는 병준아 어떻게 생긴 거야?
SN이 요거니까 자 이거는 n자리에 n 플러스 2 넣어라 이거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자 그럼 요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할 건데 얘네가 지금 루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전개를 시켜서 쓸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하고 sn 플러스니까 요건데 요거 전개해서 쓸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빼기 루트 sn 이거는 n제곱 마이너스 n. 자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영아 이거 어떻게 구해? 분모에다 뭘 쓸까요? 그치? 요거에 그 짝꿍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요 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호만 바뀌어 있는 거 요렇게 요게 분모에 들어가면 되고 분자는 얘를 얘한테 곱해서 합차공식 되니까 뭐가 남을까 여기에? 4n 플러스 2가 남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로 구하면 되지. 자 뭘로 수렴하겠어? 얼마? 2로 수렴하겠지 그치? 최고차만 보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처음에 요 SM만 잘 정리를 해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극한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69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9번은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할까?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응?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걸 구하려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랑 뭐 사이에 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저걸 루트에 집어넣었을 때 형태랑 소수분하고 정수분을 나눈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느냐를 얘기할 때 일단 얘가 4n제곱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루트 4n제곱은 뭐랑 같아요? 2n과 같잖아. 2n. 선생님 그 답을 예측해봐도 될까요? 예측해봐. 4분의 3 맞아요. 4분의 3이야. 어떻게 알았어? 그냥 뭔가 AN이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일 것 같이 생겼어.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요? 아니요. 플러스 1은 필요 없는데. 자, 그러니까 얘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느냐를 추측할 때 이게 일단 루트 4n제곱보다는 클 텐데 이 루트 4n제곱이라는 게 곧 누구예요? 이게 2n이잖아. 그치? 그러면 2n에다가 2n이라는 정수랑 그 바로 다음 정수가 누구냐면 2n 플러스 1이잖아. 2n 플러스 1은 루트 안에서는 뭘까요? 이걸 제곱하니까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럼 써놓고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무조건 크겠죠? n이 자연수니까. 그쵸?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2n과 2n 플러스 1이라는 딱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로 얘가 들어왔단 말이지. 그쵸? 그러므로 이 녀석은 요 정수와 요 정수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면 얘를 말하는 거지. 그치? 맞니 재영아? 그래서 얘가 지금 AN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AN을 이제 요 자리에다 넣고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리화의 단계를 거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2n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분모가 뭐가 될까 재영아? 이렇게 되잖아?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잖아. 이거 유리화 시키는 거니까. 야씨 1시간 반 동안 쉬었다며. 그럼 정신이 말짱해야지.
응? 숙제도 안 놓고 푹 쉬어놓고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면 어떡해? 그럼 분자는 뭐야? 마이너스 뭐라고? 아니 지금 분자에 얘가 있었는데 얘한테 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자가 뭐가 남냐고. 또 목소리가 겨들어가.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그 뒤에 뭐가 붙겠냐고. 어?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은 이거 빼기 뭐가 붙냐고요. 그 4n제곱이 붙어야지. 그럼 4n제곱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야지 최고차항의 계수 가지고 답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이 뭐야? 4분의 3인 거야.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자, 72번 한번 가봅시다. 72번. 얼마 전에도 했어, 그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거죠. 나머지 정리. 72번 답 찾아봐. 얘하나 72번 풀어봐. 재영아, 얘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예요? 진짜 슬프다, 진짜. 강준아, 뭐예요? x에 3 넣는 거지. 재영아, fx라는 식이 있는데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니? f알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f알파, 그치? 그러면 지금은 이게 fx인 거잖아.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f3이 생각나죠. f3. x에 3 넣은 거. 뭐라고 써야 돼? 크게 대답해. 6이라고? 저 n 플러스 1제곱은 누구 거예요? x 거예요. x 거. 2는 n 플러스 1제곱 된 게 아니잖아. 그럼 2는 따로 써야 되는 거야. 뭐라고 써야 돼 그럼? 2 곱하기 x에 몇 넣었다? 그러면 3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자, 근데 얘 밑에다가 이제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지.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얼마가 돼? 6이죠. 6.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날라가고 1 되고 6 되는 거지 이거는. 그치? 6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73번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얘나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이거는요. 감각. 전에 이거 해본 적 있는데 우리 로그? 아니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에이 안 나와. 야,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보고도 안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오냐? 요거를 쓰는 거 되겠죠. 로그를 씌우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로그까지 씌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적정하고 공유만 보면 나오니까. 이게 등비 수열인가요? 이게 제일 아니죠. 잠시만. 아이고. 그치. 첫 번째 항은 루트 5니까 5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두 번째 항은 5에다가 5의 2분의 1제곱을 한번 곱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2분의 1제곱을 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거는 5의 몇 제곱이 돼요? 5의 4분의 3제곱이 되지 않나?
근데 이 4분의 3이라는 게 결국 4분의,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거 아닌가? 그쵸? 그러면은 세 번째 거는 뭐냐면 그 방금 했던 거 있잖아. 5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여기에다가 거기다가 5를 한 번 곱한 다음에 다시 전체에다가 2분의 1제곱을 한 거거든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의 1제곱이고 여기다 2분의 1 뿌려지니까 5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은 5에 하고 여기를 등비 수열의 합으로 쓰면 되는 거죠. 등비 수열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제곱 요렇게.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 요 등비수열의 합을 1-2분의 1분의 첫항 2분의 1 하고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2분의 1이 지워질 테니까 결론적으로 5에 1-2분의 1의 n제곱 이거 아닌가? 이게 일반항이지. 얘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5인데 답이 5인데 자, 이 문제를 이 유사한 문제를 예전에 만났을 때 이렇게 안 풀었어요. 이거 RPM에도 있었거든. 이렇게 안 풀었어. 이거보다 훨씬 쉽게 풀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 말고. 그냥 저기 루트 3이었죠. 그랬나? 아무튼 이런 구조였어. 어떻게 했더라? 재영아 어떻게 했더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 수열에 봐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에 n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다음 항 있지,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앞에 항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까요? 5를 곱하고요. 이 수열을 말하는 거니까 5를 곱하고 뭘 씌워주면 여기다가 5를 한번 곱해주고 루트를 쓱 씌워주면 이게 그 다음 항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런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자, 요 식에다가 봐. 자, 요 식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다 그대로 양변에 리미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여기다 양변에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씌우면 생각해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어떨 거다? 똑같을 거다. 그치?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1로 바꿨다고 해서 얘가 딴 데로 가겠어? 얘도 무조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요 자리와 요 자리는 어때져 버리는 거야? 똑같은 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루트 5 알파가 알파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5 알파가 알파 제곱이지. 그쵸? 그 알파가 0은 아닐 거니까 알파는 몇이다? 5다.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그죠? 점점 커지니까 0은 아닐 거고. 그래서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풀면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볼게요. 74번. 자, 요거는 그 좌표 찾는 것까지만 좀 도와줄게. 좌표 찾는 거. 자, 그래프를 친절하게 그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를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요 두 점은요. 얘하나 무슨 좌표가 정해져 있지 지금?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야? y는 n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y좌표가 n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얘하나 이 an이라는 점은 y좌표가 n이니까 x좌표가 뭘까요? 요 함수 위에 있는데 y가 n인 거잖아. 그럼 x는 2의 n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2의 n제곱. 맞니, 얘하나? 그러면 요 bn은 뭐야, bn? 이것도 y좌표는 n일 텐데 x좌표를 뭐라고 써야 돼? 대답 좀 해줄래? 애매하네요. 뭘 애매해. 식에다가 그냥 y에다가 n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잖아. 정리하면 뭐가 될까? 3에 음, n 음, 플러스 음. 2. 그렇지.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재영아, 요 식에다가 y 어떻게 하고 n 집어넣고 거기서 x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넘긴 다음에 지수로 바꾸면 되죠. 3의 n 플러스 1제곱이 x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뭐야, 재영아? 여기 길이?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됐지 뭐. 이 길이만 있으면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그냥 바로 나오죠. 요게 밑변인 거고 높이가 뭐죠? 높이가 n이지. 그치? 여기가 높이니까 높이가 n인 거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붙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n 괄호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요게 an이야. 그러면 재영아, an 플러스 1은? 불러줘. 그치? 요렇게 되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요렇게 분수로 만들어 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세요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따로따로 봐. 자, 요 부분은 뭐가 되겠어? 요 부분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 되겠지? 그지? 요 부분은 1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여기, 요 뒤에 부분은 최고차항이 3의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3의 n 플러스 2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1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고, 얘 뭘로 가요? 3분의 1로 가겠지, 그치? 3의 n 플러스 2제곱으로 나누면, 그래서 요렇게 갈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극한값은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차근차근 풀면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76번. 이거 한번 풀어볼까? 76번. 답 찾아보세요. 76번. 76번 풀어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급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앞에 그 리미트 분리해내고 k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자, 요 녀석을 이제 쓸 때 지워야 되는 모양이니까 요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요렇게 놓고서 이제 요 부분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거 k에다가 1부터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쭉 가서 n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n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게 쭉쭉쭉 지워진단 말이야.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 마이너스 a1과 플러스 an 플러스 1만 남았는데 근데 그 앞에 리미트를 보낼 거 아니야, 그치? 그 앞에 리미트를 보내면
얘는 그냥 첫 항이니까 리미트랑 관계없이 마이너스 첫 항,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얘는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치? AN이든 AN 플러스 1이든 리미트로 보내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둘만 남아가지고 답은 8인 겁니다. 그쵸? 이한이 말이 얼추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77번 보겠습니다. 77번은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SN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SN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요 직사각형이잖아. 요 직사각형인데 요 점과 요 점 요렇게 두 점의 좌표만 표현하면 직사각형의 넓이 나오는 거거든. 그치? 자, 요 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n이잖아요. n, 요 함수 위에 점이니까 n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자, 이 밑에 있는 점, 요 점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y좌표는 n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재영아, 그러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풀어야 돼? 가로가 뭘까? 가로는 1이고 세로는 n 플러스 2 아니지. n 플러스 n분의 2 빼기 요거 아닌가? 그치? 요 놈의 y좌표에서 요 놈의 y좌표를 빼야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 SN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1이니까 그냥 요거 자체가 SN이 되는 거죠. 그쵸? 요게 SN이 된다. 그러면 요거 2로 한번 묶어가지고 써놓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지겠지. 재영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SN이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요. 그죠?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것도 뭐 쭉쭉쭉 없어지는 모양 아닐까? 그죠? 그럼 맨 앞에 것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맨 앞에 것만 남을 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만 남겠네. 그지? 그리고 2 분배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답 뭐겠어? 2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쉬운 문제예요. 그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자, 77번은 2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79번으로 갈게요. 자, 79번에서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기억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그건데. 뭐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틀렸나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편하겠다 이 생각 딱 들어야 돼. 이게 명제잖아. 지금 명제 단원인 거잖아. 그렇지.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할 때 항상 같은 참 거짓을 갖는 게 대우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 참이에요. 그렇죠? 자, 기억을 보고서 이 녀석을 직접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대우 명제로 바꾸면 훨씬 생각하기 편하거든. 대우가 뭐예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의 대우는 뭐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잖아. 그치? 근데 나 지금 물결표예요. 몰라. 자, 그래서 얘를 지금 not 할 거야. 자, 얘 지금 요거이면 요거이다잖아. 그러면은 요 초록색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올 건데 이 초록색 부분을 부정하면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발산한다를 부정하니까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수렴이지. 그리고 부정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뭐이거나 였잖아 원래. 그치? 뭐뭐뭐이거나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로 바뀌죠. 그리고. 그래서 an이 수렴하고 and 그리고 bn도 수렴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죠? bn도 수렴을 하면 그러면 뭐 할 거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도 뭐 할 거다? 수렴할 거다. 이게 대우예요. 근데 이거는 한눈에 봐도 당연히 맞는 말 아니야? 그치? 얘가 수렴한다. 그럼 얘 수렴값을 알파라고 하고 얘 수렴값을 베타라고 하면 이거 곱한 거니까 이건 알파 베타로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치? 그래서 대우 명제로 바꾸는 순간 이거 확실히 맞다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기억은 아 맞아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럼 이제 니은은 어때? 니은? 이것도 대우로 바꿔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죠? 문장 자체가. 그래서 요놈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같죠?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 똑같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이면 하고 2번에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 발산해 라고 부정했으니까 수렴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주장은 맞다 틀리다? 틀려. 틀렸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발례를 찾는 거죠. 발례. 어떤 발례가 있을까? 극한이 영으로 수렴하지 않는 급수는 발생하니까 리미트 A 이나 강으로 수렴하는 그냥 뭐 간단하게 an이랑 bn이라는 수열을 그냥 1이라고 놓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an은 그냥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an이 그냥 1, 1, 1, 1, 1,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그러면 1을 수렴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1을 수렴을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한 수열도 그럼 1인데 이번에는 1에 뭘 씌웠습니까? 시그마 무한대를 씌웠잖아. 1이라는 상수에다가 시그마 무한대를 씌우면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무한대로 더해지는 거니까. 1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발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발례를 찾을 수 있어. 대우로 뒤집어 보면 더 쉽게 발례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요? 디귿. 디귿은 발례가 뭐가 있을까? 제가 수렴하면 그랬으니까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뭐 이거는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면은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그걸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발례를 찾아도 돼요. 시그마 A 시그마 B 1이면 수렴하는 이게 0이고 이게 1이라고? 그렇게 하면 발레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수렴하잖아. 아니면 시그마 B에는 극한을 씌웠을 거예요. 리미트 A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다 리미트 A 그까지 동원하면은 더 생각하기 복잡해. 아니 근데 AN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BN이 어떤 숫자든 간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나? BN이 발산하는 수렴을 하는. 그치. 그러니까 한쪽을 뭐 0으로 놓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해봐도 되죠. 이게 수렴을 하면 되는 거니까 등비 수열들 중에서 예를 들어 AN을 뭐 2의 n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BN을 뭐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네를 곱했을 때 공비가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공비가 3분의 2면 수렴하는 등비급수잖아. 그지? 근데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얘는 수렴을 안 하고 얘만 수렴하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발례들을 생각해 낼 수가 있겠죠. 그럼 디귿은 틀린 거니까 맞는 건 기억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런 게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달리 찾는 거,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대우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맞다라고 알려진 명제들을 정확하게 외우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도 한번 해볼게요. 81번 답 한번 찾아볼래? 81번.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R값의 범위가 요 범위일 텐데, R값의 범위가 요 범위일 때 기억도 등비급수잖아. 근데 기억은 공비가 뭐예요? 요렇게 생긴 애는 공비를 뭐라고 말해야 돼? R의 제곱이 공비죠. 그죠? 그럼 R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R 제곱의 범위는 어딜까? 1이요?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막 마이너스 100일 수도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곱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떨까? 응?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죠. 그치? 이 범위 안에 0이 들어가니까. 그치? 그래서 R제곱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공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은 수렴하고요. 니은도 사실 아주 간단하게 수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어차피 요 밑에 있는 2는 시그마 앞으로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시그마 앞으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고, 시그마 R의 n제곱이랑 그 다음에 시그마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얘는 당연히 수렴을 할 거고요. 얘도 공비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거 아니야. 공비에 마이너스 붙여봤자 이 범위는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해도 범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니까 니은 수렴하겠지. 자, 디귿하고 리을은 계산을 살짝 해보면 되죠. R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얘의 범위는 어딜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1씩 다 빼줘. 1씩 다 빼주면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 범위는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지요. 그쵸?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리을도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빼기보다 나누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R을 먼저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1을 빼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요 범위에서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R,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자, 빼기 1을 다 해주면 이쪽이 뭐가 되니 재영아? 1 빼주면 여기서 1을 뺐어. 이게 문제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범위는 수렴 범위를 벗어나 안 벗어나? 응? 벗어나죠. 항상 등비 수열의 수렴 범위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넘어갔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8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6번. 자, 86번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래프. 일단 우리 요거부터 그리자. 절대값 사인 파이 x. 요거 어떻게 그리더라? 절대값 사인 파이 x. 일단 사인 파이 x면은 기본적인 사인 함수에서 주기만 살짝 바꾼 거죠. 사인 파이 x. 얘하나 사인 파이 x가 주기가 얼마야? 주기 2짜리죠. 그죠? 주기 2짜리.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2인 요런 게 사인 파이 x인데, 그 사인 파이 x에다가 지금 절대값까지 이렇게 씌워버렸죠. 이렇게 씌워버리게 되면 그때는 주기가 얼마가 돼버려? 1이 돼버리죠. 1.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요 아래로 내려갔던 부분이 이렇게 뒤집히면서 무슨 모양이 된다 이거?
이 맥도날드 모양이 된다, 그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절대값 sin 파이 x는 맥도날드 모양 이렇게 그린 그래프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다 쭉 그려놓으면은 뭐 이렇게 생긴 정확하게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이 정사각형에 딱 맞게 이렇게 생긴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치? 여기가 1이고 높이도 1이잖아. 그치? 요렇게 생긴 것들을 쭉 붙여놓은 요런 그래프가 바로 사인 절대값 사인 파이 x의 그래프가 되겠죠? 쭉 붙여놓은. 그죠? 그래서 여기가 2, 3, 4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또 반대쪽에 똑같이 있겠지? 그지? 반대쪽에 똑같이. 그래서 요렇게 있는 애들을 그대로 반대쪽에 똑같이 붙여놓은 자 요렇게 생긴 것이 지금 절대값 사인 파이 x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 n분의 절대값 x 요부터 생각해볼까? 그냥 절대값 x의 그래프 이거 재영아 무슨 모양이지? 요 그래프? V자 모양이지, 그치? 0,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V자 모양이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밑에다가 나누기 n을 붙였잖아. 나누기 n을 붙이면 V자는 V자야. V자는 V자인데 n 값이 커질수록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도가, 그죠?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n 값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 n 값이 1이면 V자 모양인데 1,1을 지나가는 V자가 될 거 아니야. 그치? n 값이 1이면.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고 반대쪽도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V자가 되겠죠. 요건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는 몇 번 만난 거야? 여기서 한번 무조건 만나죠? 여기서 만나고 이쪽에서 한 번 만났으니까 3번 만난 거죠. 그치? 그것을 교점의 개수 AN이라고 했으니까 자, n 값이 1일 때는 교점이 3개 생겨 A는 3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값이 2로 바뀌면은 이제 2,1을 지나가는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러면 요 직선은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얘를 갖다가 띠리리리리리 내려가지고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반대쪽도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는 각도로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띠리리리리리 가가지고 요 각도로 내려온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된 거야 지금? 센터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둘, 3개 있고 반대쪽도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아 n 값이 2가 되면 교점이 총 7개가 되는구나. 그럼 대충 느낌은 오는데 확인해보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n 값이 3이 되면 이제 3,1을 지날 거거든. 그럼 3,1을 지나가는 각도로 이렇게 내려주면 반대쪽도 마이너스 3,1을 지나가는 각도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번에는 교점이 어떻게 돼? 센터 하나 있고 이쪽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 반대쪽도 5개. 그래서 총 11개가 되겠죠.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치? 일반항 바로 튀어나와야 돼. 재영아, 이 수열의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얼마? 3이야? 1이지 1. 4n 마이너스 1 해야 첫 항이 3 나오지. 자, 그래서 요게 AN이고요. 얘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거죠. 부분 분수죠. 이렇게 쪼갤까? 아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고 k는 1부터 n까지로 쓰고 자, an이 4n-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4k-1 요게 ak고요. ak 플러스 1이면은 여기 n 자리에다 k 플러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4k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써야 부분합 구한 다음에 리미트 보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다가 무슨 공식을 한번 써준다?
이거 못 써야 되는 상황이고. 부분 분수 공식을 써야죠. 부분 분수. 부분 분수 공식 쓰려면은 요거랑 요거가 있으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한번 빼서 4분의 1 하나 붙여야 되겠지. 앞에다가 4분의 1 하나 붙여놓고 4분의 1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뺄셈 이뤄주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은 얼마니? 3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빼기 11분의 1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맨 앞에 하나 남았으니까 맨 뒤에도 하나 남을 텐데 리미트 보낼 거니까 맨 뒤에 거는 어차피 0으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남는 것은 요렇게 두 개가 곱해져서 답은 12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86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87번까지 풀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87번은 수열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재영아, 첫 번째 있는 요 수열, 요거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그지? 첫 항과 공비가 모두 무엇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x인 등비수열이죠. 그럼 그러한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얘가 어떠면 수렴한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몰라. 정확하게 말해. R 값이 어때야 수렴해? R 값이 어때야 수렴해? 야, 무슨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냐? 그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그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그래, 두고 빠지는 거고. 그럼 여기도 딱 보자마자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그럼 얘를 정리를 할게요. 1을 쭉 빼주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고 요거는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정리해주면은 2 되고 부등호 뒤집히고 여기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2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4잖아. 0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1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로그 2를 싹싹싹 날려주면 x는 1 이상 3 미만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니? 이게 첫 번째 수열의 수렴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급수인데 이 급수는요 공비가 3의 x제곱이잖아. 그 공비가 첫 항은 1이고 그치? 맞죠? 그러면은 재영아 이것도 등비급수잖아. 등비급수니까 공비가 3분의 x라면 이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뭐야? 3분의 x가 맞아. 그럼 30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는 어딜까요? 정확하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등비수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쭉쭉쭉 넘어가서 기본 문제들은 넘어가고 중단원 마무리로 갈게요. 그래서 49쪽, 50쪽으로 가겠습니다. 50쪽. 자, 50쪽에 135번
50쪽에 135번. 에이, 뭐가 어렵냐. 자, 50쪽에 135번을 보면 얘 하나 뭐가 떠오른다? 뭐라고? 덧셈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요 방정식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니까 뭘 써놔야 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뭐고? 2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뭐고? 마이너스 2고 짝 두 개 써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찾으라고 한 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였으면 완전 기본 문제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요거는 공식이 뭐야, 재영아? (1풀) 탄탄분의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랑 곱한 거는 요거는 마이너스 2인 거를 벌써 알고 있는데 이 분자에 있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요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치? 이거 준호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 요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쵸? 얘의 값을 뭐 k라고 한 다음에 제곱해서 k 제곱을 먼저 찾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을 양변을 제곱하면은 탄젠트 알파, 탄젠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가 k 제곱이고요. 이것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뭘 붙인 것과 같죠? 마이너스 4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붙인 것과 같다. 그치? 이게 중3 때 배우는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재영아 이거 알고 있죠? 만약에 a 플러스 b가 5고 a 곱하기 b가 1이야. 그때 a 빼기 b의 제곱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그치. 25에서 4를 빼야 되는 거지, 그치? 그 상황인 거야, 지금. 요거 플러스 제곱에서 마이너스 4, 탄젠트.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해보면 요 앞에 게 2였으니까 2제곱 4에서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요게 또 마이너스 2네. 그러면 플러스 8이 되죠, 그쵸? 얼마야? 12. 지금 K제곱이 12야. 그죠? K제곱이 10이면 K값 2개 나온 거죠. 얼마 또는 얼마다? 풀마 루트 12는 2루트 3이죠. 풀마 2루트 3 이렇게 2개 나온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보다는 커요 그랬으니까 누굴까? K값은 플러스 2루트 3인 거죠. 그치? 플러스 2루트 3. 그럼 됐네. 분모는 마이너스 2였고 분자가 지금 찾은 2루트 3이니까 답은 뭐다? 네. 뭐라고? 응? 분모, 그러네. 여기 1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자, 이렇게. 그럼 답은 뭐다?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베타보다 크다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K가 이거였잖아.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K였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양수를 고르는 거지. 그치?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으면은 이건 답이 2개죠. 그죠? K 값이 풀마가 되는 거니까. 그치? 이제 이 조건 때문에 답은 이제 이거 마이너스 1루트 3 이렇게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136번도 볼게요. 136번은 자, 요런 그림에서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이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올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요 각도를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 상황에서 자, 우리는 요 각이 지금 그러면 2세타인 거잖아. 그러면 탄젠트 2세타가 뭐인 거야? m인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탄젠트 세타를 알려줄 테니까 탄젠트 2세타를 찾아라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냥 백악공식 한번 쓰면 끝나는 거죠. 그쵸? 자, 이거 백악공식 쓰면은 1마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뭐가 될까? 1-16분의 1분의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면 16분의 8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 곱해버리면 답은 뭐가 될까? 15분의 8 이게 답이겠죠. 그치? 네, 문제를 보면서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만 잘 캐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16분의 8이 2분의 1. 그 분자 그러니까 2분의 1 맞는데 뭐 밑에가 16이니까 그냥 계산 편하게 쓴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137번은 문제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만 수정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7번은 뭐가 오타냐면 여기가 지금 분자가 sin x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sin x가 아니라 sin AX예요. sin AX. 이렇게 바꿔놓고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만 풀고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예.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 핸드폰 많이 해서 그래. 이거 자, 139번부터 병준아, 이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말했잖아. 항상 미분 가능해요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 아니, 프라임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서? 같아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미분 가능의 전제 조건이 뭐야? 두 글자로 말해봐. 미분 가능의 전제 조건. 연속. 이래 답이 나와야지. 그치? 문제를 딱 읽자마자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러면 1에서 연속이 먼저 돼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지. 그럼 지금같이 1을 경계선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함수에서는 연속이 될 조건 쉽잖아. 그냥 위에 식이 얼마 넣고 여기다 1 넣고 밑에다 1 넣었을 때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연속이지. 그치? 그거부터 시작해야죠. 그럼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ln 1은 0이니까 그냥 1이겠죠. 맞니 병준아? 밑에다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 요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b가 얼마다? b가 2다. 요거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속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을 보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치? 위에 거는 미분하면 뭐예요? x분의 a. 그치? 밑에는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b. 근데 우리는 b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1에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게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2겠고 그럼 1 집어넣으면 1분의 a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끝났습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재영아 됐어? 자, 그 다음에 140번으로 갈게요. 140번. 자, 140번. 도형에서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에서 딱 눈에 띄는 거는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지금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빗변이 얼마야? 빗변이 딱 1이에요. 뭐라고? 왜 탄젠트 세타죠?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1이면 이 밑변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뭐 이 문제에서 필요는 없지만 pH는 뭐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치? 탄젠트 세타 얘기가 나오려면은 여기 밑에가 1일 때 이제 여기가 탄젠트 세타인 거지. 근데 지금은 빗변이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밑변과 높이가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지,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 색칠된 요 삼각형 있잖아. 요게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을까? 이거 직각이등변일 수밖에 없어요. 요 각도가 45도로 사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이면 여기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S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한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붙인 거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지? 자, 제가 S 세타고요. 저 S 세타 밑에다가 세타의 4제곱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2를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세타 4제곱 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항상 이제 뭐가 붙어줘야 돼? 1 플러스 코사인이 붙어줘야 되겠지.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이 2개 있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도 2개 붙이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한 것이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번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써놓고 보니까 재영아, 요게 뭐죠? 일 마이너스 코스, 그지? 사인 제곱 세타지. 맞아요? 근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제곱이 또 있죠? 결국 분자가 뭐야? 사인 4제곱 세타인 거야. 사인 4제곱 세타. 그쵸? 그리고 분모에 지금 2 곱하기 세타 4제곱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있는 요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처리됐지? 요거 어디로 갔어? 1로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잖아. 2. 그치? 그럼 2 제곱해서 4가 하나 생겼으니까 앞에랑 만나서 뭐가 돼? 8분의 1 이렇게 수렴하겠네.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141번은 사실 우리가 똑같은 거를 풀어왔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141번 같이 나오면? 그냥 하면 돼? 어떻게? 그냥 미분해? 그냥 미분하기가 좀 빡빡해요. 이게 코사인 x 분의 1이 있잖아. 그죠? 코사인 x 분의 1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막 합성함수 막 해줘야 되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미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x 곱해요? x 곱하면 뭐 코사인 안에 있던 뭐 x분의 1이 뭐 없어지나? 안 없어요. 직접 미분으로 할 수 없다면 뭘로 풀어야 돼? 정의로 풀어야 돼.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자, f 프라임 a의 정의가 뭐였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죠.
그럼 이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f'0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0은 저 정의에 의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뭐 0 플러스 h는 그냥 fh랑 같은 거니까 자, 요 앞에는 요거를 그대로 쓰면 돼. 5 sin h 플러스 h 제곱 코사인 h분의 1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빼기 f0을 해야 되는데 f0은 뭐예요? 0이잖아, 그치? f0은 0이니까 안 써도 돼. 요거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자 둘로 나눌 수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5 sin h가 하나 있고,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하나 약분시키면은 h 곱하기 코사인 h분의 1 요게 있겠죠. 그럼 재영아 이건 얼마지? 5로 가겠지? 그치? 얘는 5로 갈 거고요. 뒷부분은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응? 뭐라고? 어? n치가 뭐야? 아 h라고? 이게 h로 간다고? 이게 0이에요 0. 그치? 왜? 앞에 있는 h는 0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뒤에 있는 이 코사인 h분의 1 요거는 계속 어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앞에 있는 h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0에 수렴하죠. 그리고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5가 답이겠지. 5. 이렇게 정의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51까지 어려운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풀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51까지가 되겠고, 대신 이제 기출은 한 회차는 쉴게요. 요거까지 하고 기출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51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내일 여러분 풀 프린트에 오늘 지금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도 포함을 많이 시킬 거야.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가지고 내일 프린트도 풀으면 되는 거니까 뒤에 프린트 하나씩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27쪽까지 검사 못 받은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갑시다.